상태 표시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상태 표시줄의 편집은 이 내용의 편집을 말합니다. 일단 전체를 다 보이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집 모드라 하면은 점 3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버튼 순서라고 보이실까요? 버튼 순서를 터치해 보시면은 요 버튼 순서를 하는데 나는 와이파이하고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가끔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밑으로 가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밑으로. 그럼 찾으려면 옆으로 막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꾹 손으로 눌러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동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 제 거는 와이파이, 데이터,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저 자주 사용하는 손전등. 나는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블루투스를 길게 누르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알아서 순서가 바뀌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을 때 화면을 가로 세로로 조정을 자주 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 세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걸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하시면 되죠. 페이지가 옮겨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내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선택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동하시고 순서도 만들어 주시고. 자, 순서 다 정해지셨나요? 들어가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동이 다 되셨으면 반드시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터치를 하면은 켜지는 거고요. 그쵸? 터치를 하면은 꺼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또 보시면 되고, 위치 들어가는 거. 됐을까요?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돋보기 있는 거 보이세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보셔서 알림 창을 내리고 한 번 더 내리면 돋보기가 나옵니다. 돋보기 누르셨어요?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 제가 조금 들어가는 거는 강남구청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강남구청 앱이 있으신 분들은 강남구청 앱이 나오고 네이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관련된 앱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앱으로 바로 이동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앱스 화면에서 이동했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서 앱에서 바로 이동하셔도 훨씬 편한 방법으로 이동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이죠, 또 이것도요. 자주 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앱스 화면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앱스 화면을 갖다가 검색을 눌러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뭘 찾고 있다가 바로 앱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 요거 돋보기를 누르고 이름을 내가 찾고 있는 이름을 네이버를 바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죠. 네이버를 바로 실행하고 싶다. 제 건 좀 많아서 요 밑에 가면 네이버에 관련된 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거는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선택을 하시면 네이버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알림창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설정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스마트폰의 설정입니다. 저희 아까 꺼내놓은 설정 요 화면도 되고요. 내 스마트폰에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위치는
앱스 화면에서 설정을 꺼내 놓으셔도 같은 메뉴고요. 예, 위에 알림창에서 요 설정 버튼을 누르셔도 같은 메뉴입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설정. 그러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내 디바이스 이름이 그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예, 내용栏.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을 누르시면은 와이파이에 대한 설정. 그런 거죠.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하는 방법이고요.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됐나요?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아래에 알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림이라는 게 있어서 내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거 켜져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것도 이렇게 켜주셔야 돼요. 모든 거는 안 보인다 그러면 찾아주셔야 돼요. 돋보기로.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 자, 이전 버튼으로 한번 가보시고. 소리 및 진동이라는 메뉴도 찾으셨나요? 터치하시고. 되셨을까요? 거기에 소리가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저는 수업 때문에 소리를 꺼놨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량도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내 소리가 지금 작은지 큰지 되셨나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보통 설정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돋보기를 누르잖아요. 돋보기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카카오톡 선택을 하면은 카카오톡이 알림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저장 공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전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X 하시고 여기에 음량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음량입니다. 좀 전에 들어갔던 내용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리 음량을 알고 싶다 그래서 터치를 하시면 좀 전에 우리 여러 번 터치해서 들어가는 방법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넣어서 찾아보시는 방법으로도 되는데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추천해 드려요. 뭐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리 뭐 글자가 작습니다 글자 크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전 버튼을 누르고 X를 눌러서 글자 입력한 내용을 지우고요. 네, 글자 크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핸드폰에 글자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면 네, 요거죠. 다 입력 안 하셔도 되죠. 글자 크기와 스타일 이런 거 나오죠.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터치 보셨어요? 글자 크기 여기 있네요. 글자 크기 터치 하셔서 글자가 지금 현재 요 글자인데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커져요. 글자가 커져요. 글자 크게 하면 잘 보이고 좋네요. 그러면 네이버나 그런 거 검색할 때는 잘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글자 크기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크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화면에 보이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잘립니다. 검색하다 보면 좀 잘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를 보시고 이게 미리 보기 글자 크기니까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전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들어온 김에요. 화면 자동 꺼짐만 조정해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화면 조정 시간은 저희가 지금 수업할 때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지정을 해놓고 수업하시면 핸드폰이 자꾸 꺼지는 게 없어집니다.
예, 그걸 하시기 때문에 10분으로 해 놓으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터치하는 걸로 하는 거니까 터치하셔서 5분, 5분도 괜찮아요. 10분. 5분 동안 꺼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끄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끌 수가 있어요. 예, 언제든지 끌 수가 있는데 화면이 5분 동안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끄는 건 내 맘대로.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지금 검색으로 설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검색. 오른쪽 X 아니면 화살표 누르셔서 설정 메뉴에 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설정 화면 이동하시는 방법은 앱으로 만약에 실행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설정입니다. 설정. 이 설정 앱으로도 실행이 가능하시고요. 설정을 선택하셔서 내가 필요한 설정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거는 돋보기라는 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뭐 글자 크기 아니면 알림 아니면 앱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라든가 홈 화면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입력해서 하거나 디스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셔서 화면을 좀 다크 이미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메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좀 전에 홈 화면에서 편집한 것처럼 홈 화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래에 가시면 홈 화면 있죠?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화면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편집하실 수도 있죠. 그쵸? 내용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홈화면 배율을 5 곱하기 5, 앱스 배율은 5 곱하기 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앱스 배율 잠깐만 눌러 보시겠어요? 앱스 화면 배율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예, 6줄입니다. 그리고 5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앱이 너무 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거를 5 곱하기 5로 잠깐만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앱들이 조금 더 커 보여요. 4 곱하기 6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5 곱하기 5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쵸? 훨씬 더 빽빽한 게 좀 넓어 보이는 효과로 보실 수 있어요. 5 곱하기 5로 저장. 이런 식으로 보여요. 좀 시원시원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앱이 좀 커 보이는데 사실은 커지지는 않아요. 크기 자체는 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홈 버튼을 누르고 설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정입니다. 설정. 거기에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지금 화면 자동 꺼짐 방금 전에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 밑에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에 배열을 좀 널찍하게 하고 싶다. 그렇죠? 홈 화면의 배열도 5 곱하기 5 앱스 화면들인데 이게 두 개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거는 누르셔서 배열 자체를 좀 크게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면 나올 때. 좀 넓게 보이는 게 크게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앱스가 크게지는 게 아니라 넓게 배열하면 좀 크게 보이는 효과. 그래서 홈 화면은 4 곱하기 6으로 한번 해볼까요? 앱스 화면은 아까 5 곱하기 5로 했고요. 저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효과입니다. 4개. 요거는 5줄.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안 변했는데요. 이거는 바로가기 메뉴라서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만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널찍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는 거. 되셨을까요? 길게 눌러서 이거 조금 위로 제가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셔도 되시고. 됐나요? 들어가는 메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화면 나와 있는 거요. 터치하시고 이제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홈화면 배경화면에 앱스를 조금 움직이는 화면이었고요. 홈화면하고 그 다음에 앱스 화면을 보시면 조금 널찍하게 5줄만 돼 있어서 좀 칸과 칸 사이, 줄과 줄 사이가 좀 넓어졌어요. 예, 그런 거를 또 보시면 되고요.